저는 지난 1월에 카드회사 마케터로 취업한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케팅 직무의 무기가 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만드는 법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PA 수험 생활을 끝난 후에는 취업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 편인데요. 회계사 수험 생활을 그만두고 금융권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은행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하면서는 제가 은행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부트캠프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RFM 분석이라는 프로젝트 기획과 분석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강의 목차로는 마케팅 직무를 선택한 이유, 채용 공고 분석,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터라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통계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부 때 시계열 분석이나 R 분석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몇 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교통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조금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적극적인 액션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 부트캠프를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로 새로 도전을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것에 대한 적성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강조할 수 있는 직무가 마케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입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서비스 기획으로 입사를 하는 게 티오가 좀 적어서 쉽지가 않고 그만큼 제가 전문적으로 한 우물만 팠다고 보여줄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마케터가 없고 마케터한테 필요한 역량으로 항상 데이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티오가 있는 마케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해서 차별점을 두자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케터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있다라는 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포지션의 채용 공고 분석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부터 보시면 대상자 타겟팅, 캠페인 운영, 모니터링, 성과 분석 이렇게 전반적으로 CRM 마케팅에 가까운 업무이고요.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는 캠페인 운영하기 전에 하는 분석, 모니터링은 캠페인 운영 후에 하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직 준비를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채용 공고에는 업무 내용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업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채용했을 때 나한테 기대하는 역량은 뭘까? 내가 이거랑 관련돼서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은 뭘까? 내가 이런 역량과 경험을 가졌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어떤 걸 가졌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고를 보면서 느꼈던 핵심 역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캠페인 운영할 때 관련된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고 이를 기반해서 마케팅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자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란 나는 고객 세분화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케팅 기획이란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추고 있자라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배경, 문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계정이었는데 계정이 성장을 하면서 이 계정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였어요.
두 번째로는 팔로워 관리였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팔로워분들이랑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됐어요. 예를 들면 팔로워분들이 피드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다시면 또 거기 가서 대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렇게 소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팔로워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서부터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기도 하고 모든 분들한테 정성을 쓰기에는 제 시간이랑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어렵다. 소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팔로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가 제가 해결하고 싶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하면서 인스타가 단순히 저의 일상을 올리는 SNS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저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드를 업로드하는 거를 내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내가 가진 컨텐츠의 가치를 전달하는 마케팅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익화와 팔로워 관리라는 문제를 해결하자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랑 마케팅이랑 연결해서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큰 틀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이 그에 대한 돈을 내는 것. 고객이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하는 것이 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푸시 알림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 고객 소통 전략, 광고, 기업 이미지, 뭐 앱 판매 프로세스 등 되게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고객과의 최전선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고객과 고객 소통 전략에 집중을 했습니다. 고객이 누구이고 어떤 소통 전략을 써야 할까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대로 제 인스타그램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상품과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피드이고 고객들을 팔로워다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팔로워들과 관련해서 나의 팔로워들은 누구일까? 또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어떻게 팔로워들과 소통 전략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인스타 계정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 자체가 마케터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문제로 연결을 해서 프로젝트 방향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분석 목적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그룹을 RFM 분석으로 분류를 하고 팔로워가 증가함에 따라 팔로워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또 집중해야 할 팔로워 그룹을 선별해서 차별적인 소통 전략을 제안한다로 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공동구매를 하거나 제품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제품 협찬을 받으면서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의 가장 큰 특징이 관계형 커머스라는 점인데요. 즉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드로 소개한 제품이 어떻게 팔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스타그램의 구매 전환 프로세스를 보면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 그리고 그것이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뢰 형성이라는 거는 찐 팬층을 말한다고 하는데 SNS 수익화를 할 때 이 팬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뾰족한 타겟층이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는 좋아요, DM, 저장, 공유하기, 댓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팔로워 간의 댓글이 가장 대표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나타낸다고 보고 댓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피드를 올리면 서로 댓글과 대댓글을 달아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거든요. 주기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관계인지 아닌지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의 유의미한 행동을 댓글 달기로 정의를 해서 댓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노가다로 일일이 수집을 했어요. 피드를 올린 날짜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아이디를 제가 직접 엑셀에 기입을 하면서 댓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RFM 분석을 사용을 했는데요.
RFM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Recency, Frequency, Monetary 분석이에요. 얼마나 최근에 구매를 했는가,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가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군을 분류해서 고객별로 전략을 다르게 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을 분류하고 전략을 짜는데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센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최근에 댓글을 남겼는가,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겼는가, 그리고 금액을 지출하는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RFM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두 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하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 이 리센시와 프리퀀시의 점수를 몇 단계를 나눌 것인가 였는데요. 저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을 설정을 했어요. 더 길게 설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일리로 자주 접속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설정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개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나누는 단계의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리센시 같은 경우는 우선 5단계로 나누어서 2주 이내는 5점, 그리고 한 달에는 4점, 이렇게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했고요.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처음 한 번 달아주신 분들부터 20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회에서 5회, 6회에서 10회 이렇게 5회 단위로 나눠서 스코어 부여를 했습니다.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센시가 1점에서 5점, 그리고 그에 따른 프리퀀시를 1점에서 4점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리센시와 프리퀀시를 각각 높음, 약간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를 했고 구분할 때 점이 찍힌 페어들을 일일이 모든 케이스로 다 구분을 하면 고객이 너무 많아져서 리센시 같은 경우는 2점과 3점을 묶어서 중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센시와 프리퀀시의 점수를 가지고 고객군 클래스를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진 슈퍼 팔로우, 충성 팔로우, 잠재 충성 팔로우부터 이탈 팔로우까지 고객군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렇게 고객군 분류를 한 걸 가지고 차별화된 소통 전략을 제가 세웠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슈퍼 팔로우 같은 경우는 저의 진성 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자 라고 전략을 세웠고요. 충성 팔로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문을 해서 리서치 점수가 높지만 슈퍼 팔로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 댓글뿐만 아니라 DM이나 스토리 답장, 좀 더 개인화된 댓글 멘트를 써서 신뢰성 있는 소통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댓글의 질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방향이었고요. 잠재충성 팔로우 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빈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를 업로드했을 때 빠지지 않고 댓글을 달아서 최대한 다방을 유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정말 소소한 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저도 사실 포트폴리오 이거 완성을 한 거를 진짜 벼락치기로 3일 만에 했는데요. 미룬다고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리한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시간을 엄청 몇 달 동안 끌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소한 한 달 안에 그냥 끝낸다 생각을 해서 빠르게 집중해서 완성을 하고 차라리 빠르게 피드백 받고 빠르게 디벨롭을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미루지 않고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도 좋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업계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사실 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예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볼 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 혹은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포트폴리오 진도도 더 빨리 나가고 과정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강의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